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세린을 가지고 왔어요. 에이, 바세린은 좀 식상한데. 바세린 영상 너무 많이 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요, 저는 이 바세린을 얼굴에 발라본 적은 없어요. 뭐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면 막 얼굴 주름이 쫙 펴진다, 식초랑 섞어서 바르면 기미가 없어진다, 뭐 이런 영상들 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에는 사용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용도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바세린은 다들 뭐 한두 개씩들 있잖아요. 얘 어디 갔지? 저도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근데 이게 가성비 대비 정말 쓸모가 많아요. 또 한 번 사두면 굉장히 오래 사용하죠. 이게 그 공기 산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활용하고 있는 바세린 꿀팁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피부에 안 맞아서 못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한번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일단 바세린이 뭔지 조금 살짝만 알아볼게요.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기름 성분이에요. 다들 아시죠? 그 바세린은 성분명이라기보다는 상표예요, 상표. 우리가 흔히 뭐 각티슈 하면 크리넥스, 표백제 하면 유한락스, 이렇게 그냥 딱 상표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바세린 회사가 그냥 바세린이 돼버린 거예요. 이 바세린의 정확한 성분명은요, 페트롤라툼이라고 불러요. 이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석유 추출물이란 얘기 딱 들으니까 약간 꺼림칙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하지만 이 피부에 바르는 용으로 이 상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꼼꼼한 정제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이게 먹지만 않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보습제를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수분제, 뭐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글리세린, 그리고 히알루론산, 이런 친수성 성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쳐줘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밀폐제, 대표 성분으로 실리콘, 그리고 바로 이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 또 천연 오일들, 요게 모두 밀폐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타입을 이렇게 약간 적절하게 다 써야 되는 이유가, 얼굴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을 해줬는데 이게 다 그냥 막 증발을 해버려요. 그럼 아무 소용 없죠. 또 얼굴에 기껏 싹 막을 쳐줬는데 그 막 안에 있어야 할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역시 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수분감은 충분히 주고, 또 그 위에 그 증발을 막아주는 막을 쳐주는 그 작업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세린이 바로 그 대표적인 밀폐제 제품이에요. 수분 증발은 막아주고요, 또 외부로부터의 유해 물질이 침투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화상이라든지 상처가 났을 때도 응급처치로 이 바세린 바르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같은 이유예요. 하지만 바세린이 상처를 직접 치료하지는 못해요. 또 피부에 직접 흡수도 안 돼요. 왜 바세린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바르면 그냥 얼굴 위에서 번드르르르 그냥 번쩍번쩍 남아있잖아요. 전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튼튼한 막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굳이 왜 이 바세린을 얼굴에 안 바르냐? 이유는요, 저는 일단 바세린 말고 다른 밀폐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코코넛 오일, 호호바 오일 등등 천연 오일을 저는 더 선호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나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바세린에 소금을 섞어서 샤워할 때 각질 제거용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바디 각질 제거제 굉장히 많죠. 근데 굳이 그런 전용 제품을 사지 않아도 그런 제품들에 절대 뒤지지 않아요. 심지어요, 샤워 후에 살짝 유분기까지 남아서 몸도 건조해지지 않고요. 제가 이제 몸에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기는 조금 제가 남부끄러우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손에 한번 해볼게요. 바세린을 일단 덜어서요, 일단 체온으로 살짝 녹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 소금을 쓰는데, 요건 제가 이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던 그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핑크솔트, 그거 갈아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를 양치할 때도 쓰고, 세수할 때도 쓰고, 또 따로 각질 제거할 때도 뭐 시도 때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갈아놓은 거를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꼭 핑크솔트가 아니어도 되고요, 너무 막 까끌까끌하지 않은, 입자가 굵지 않은 소금이라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맛소금은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싹 녹여주죠? 그러면 일단 제 소금은 갈아놓은 거라 굉장히 고와서 거의 아무 자국이 없어요. 요거를 몸 군데군데 문질문질 해주세요. 그리고 물로 깨끗이 헹궈내주고, 자, 제 손 상태 한번 살펴볼까요? 보세요. 정말 맨들맨들. 유분기가 살짝 남아서 촉촉해 보이죠? 요렇게 각질 제거를 한 날은요, 따로 로션을 안 발라도 하루 종일 전혀 당기지가 않습니다. 자,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가장 먼저 드라이해지는 데가 바로 입술인 것 같아요. 특히 입술은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전혀 생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건조해줘도 각질이 일어나고 그냥 터버리죠. 요때 바세린을 이용해 볼게요. 자, 제 입술도 현재 상당히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난 상태예요. 요 입술에요, 면봉으로 바세린을 잔뜩 발라주세요. 위아래 입술 다예요. 그리고 비닐 랩으로 입술을 덮어주세요. 이 상태로 15분 정도 두시면, 그러면 수분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각질이 정말 충분히 불어 있어요. 그 다음에 면봉이나 화장솜에 물을 묻혀서 살살살살 닦아내주면 아주 쉽게 각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잘 떨어지는 각질만 살살살 벗겨주세요. 억지로 막 떼내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하기 전이랑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립밤이랑 뭐 보습이 되는 그런 립글로스 같은 걸 발라주시면 이렇게 잘 발라지면서 또 보들보들한 입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아주 정말 큰 효과를 보고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부스스하고 기름기 없는 머리카락 차분하게 만들기. 자, 현재 제 머릿결 상태예요. 머리를 감고요, 에센스를 다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하도 건조하니까 금방 다시 부시시해지죠. 요때 바세린을 손바닥에 덜어서 충분히 녹여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묻혀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바르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뭉쳐갖고 굉장히 떡져 보입니다. 아주 소량씩 균등하게 발라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사이에 계속 묻혀서 머리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순차적으로 발라주세요. 모발 안쪽이 부시시하면 머릿결 전체가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라주면서 바깥쪽에는 소량만 발라주면 끝! 자, 그리고 마무리. 빗으로 잘 빗어서 뭉친 바세린이 고루 퍼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보세요. 엄청 윤기 나죠? 역시 바르기 전이랑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향수 사용하시는 분들, 저도 향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요즘 즐겨서 사용하고 있는 향수들이에요. 근데 저는 향수는 참 좋아하지만 굉장히 막 세고 진한 향은 그닥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엘리베이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확 열리면서 정말 엄청나게 센 향수 냄새가 팍 풍겨나올 때 있죠. 진짜 머리 아프지 않나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뿌리느니 안 뿌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은은하게 뿌린 듯 안 뿌린 듯 그렇게 나는 내음이 가장 좋지 않나요? 바세린이 바로 그런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향수 보통 이 손목이나 귀 뒤 이런 부위에 많이 뿌리죠. 근데 맥박이 턱턱턱 뛰는 부분에 뿌려줘야지 그 맥박이 뛰면서 더 은은하게 퍼진다고 하잖아요. 요때 이 향수를 뿌리는 부위에 먼저 바세린을 얇게 펴발라 주시고 그 위에 향수를 칙 뿌려주시면 향수의 알코올 성분이 훅 날아가는 걸 바세린이 막아주기 때문에 지속력이 훨씬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네 번째. 여러분 왜 반지 같은 거 손가락 부어서 잘 안 빠질 때 보통 비누칠하면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걸이 잘 안 들어갈 때 있죠. 오래 귀걸이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 심지가 너무 두꺼워서 그때 비누칠해서 낄 수는 없잖아요. 요때 바로 바세린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약간 윤활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먼저 바세린 바르고 그 다음에 귀걸이 딱 껴주면은 정말 쏙 하고 되게 잘 들어가요. 왜 그거 억지로 끼다 보면 피도 나고 막 곰고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그러지 마시고 바세린 한번 이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 이 색조 메이크업을 할 때요,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는 특히 아이섀도우 바르기 전에 이 눈두덩이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요, 여러분 펄감 있는 섀도우나 뭐 글리터 제품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발라져요. 입자가 너무 굵고 커서. 그래서 약간은 끈끈한 바세린을 얇게 도포를 해주면 이 펄 파우더나 글리터가 정말 쫀쫀하게 잘 발라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이 그냥 맨살. 자, 요 펄 섀도우를 그냥 이렇게 바르면 잘 먹질 않죠. 자, 요 부분은 바세린을 바른 쪽이에요. 아주 살짝만 톡톡
톡톡 발라도 보세요. 쫙쫙 붙죠.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아주 찰떡이에요. 또 여러분 아이섀도우나 이 아이라이너 그리다가 망치는 경우 엄청 많죠. 요때요. 아이 리무버보다 바세린을 이용해서 부분 수정을 해주는 게 훨씬 쉬워요. 굉장히 잘 닦이고 또 수정도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실수를 해봤습니다. 라이너를. 자, 그리고 바세린 살짝 묻혀서 닦아내 볼게요. 어때요? 굉장히 말끔하죠? 자, 여러분 물론 각질 제거제, 립밤, 헤어 에센스, 뭐 아이 프라이머 등등등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그거 쓰면 되지. 뭐하러 바세린을 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일일이 사야 되잖아요. 또 다 돈 들죠. 근데요, 제가 산 바세린 요거 제가 한국에서 샀는데 요거 2,000원 줬어요. 이거 하나면 정말 한 1년은 쓸걸요? 그쵸? 근데 요거 하나면 이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세린 활용법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요 손톱 큐리클 정리해 줄 때도요. 발라놓고 한 1분 정도 지나면 요 큐리클이 말랑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정리가 굉장히 쉽고요. 또 여러분 집에서 염색할 때 요 얼굴 라인에 먼저 바세린을 쫙 발라주면 염색약이 피부에 물드는 거 방지할 수 있겠죠. 또 있어요. 핑크 계열 립스틱에 요 바세린을 살짝만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은은한 크림 섀도우나 블러셔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있어요. 제모할 때 바세린이 코팅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누를 사용하는 것보다 상처가 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자, 다만 바세린은 100% 기름이에요, 여러분. 영양분이 있거나 치료 효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면 모공을 막거나 또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간혹 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바세린만 발랐는데 너무 피부 좋아졌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건 그분의 체질이 아무거나 발라도 좋은 피부, 또 피부 자체의 수분감이 절대 부족하지 않은 그런 피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안쪽은 드라이하고 막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건성인데 겉에만 계속 막을 쳐준다고 피부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죠. 그래서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집에 꼭 하나씩은 있는 이 바세린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특히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금방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